사이렌이 울렸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정오, 예멘 마리브 남부 연합군 전진기지에서였습니다. 레이더가 포착한 건 북동쪽 22km 지점에서 접근 중인 정체불명 여론 셋.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4개월간 이곳에 파견되어 한국산 최신의 무장헬기 미르온의 기술 지원을 담당해온 저에게, 그리고 이 기지에 마침내 출동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섭씨 43도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는 후티 반군의 공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을 내려놓고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중동기술지원팀 김진우 팀장, 45의 나이에 예멘 전선에 자원해 온 저였습니다. 경납고 그늘에서 막 점검 보고서를 검토하던 평온한 순간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기지 전체가 전투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우디군 병력이 방벽으로 이동하고 예멘 정부군 포대가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이 기지는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과 예멘 정부군이 공동 운용하는 전진기지였고, 저희 한국기술팀은 무기체계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방위산업 현장에서 일해왔지만 실전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시험장의 완벽한 데이터와 실제 전장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미르온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개발한 무장헬기였습니다. 에어버스 H155를 기반으로 했지만 무장체계와 전투 시스템은 순수 우리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지금 실전에서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 대형 모니터에는 세 개의 적색점이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론 분석 결과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크기로 봐선 토요타 픽업 트럭이나 무장 버기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방의 보병 여론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합군 기지 지휘관인 사우디 대령이 즉각 물었습니다. 아군 순찰대는? 전부 확인했습니다. 해당 구역엔 아군이 없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들은 후티 반군이었습니다. 마리브에서 후티의 공격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대부분 야간 박격포 공격이나 매복이었습니다. 정오에 정면으로 접근하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대령은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어 준비 태세 유지, 대공포 준비. 그리고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한국 무장헬기 지금 가용한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르온, 즉시 출격 가능합니다. 미르온, 순수 우리말로 용을 뜻하는 미르와 숫자 100을 뜻하는 온, 즉 100% 뜻으로 용맹하게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소형 무장헬기 LAH-1, 전장 14.3m, 최대 이륙 중량 4.99톤. 작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헬기였습니다. 이 헬기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500MD 디펜더와 코브라 공격 헬기를 대체할 국산 헬기가 필요했습니다. 수리온을 기반으로 경공격 헬기를 만들려 했지만 수리온은 9톤급으로 너무 컸습니다. 결국 소형 무장헬기는 별도로 개발하기로 결정되었고, 에어버스가 H155의 모든 기술을 제공하며 자신들은 생산을 단종시키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미르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무장체계였습니다. 청검 미사일, TADS 표적 획득 장비, MUMT 유무인 복합체계. 이 모든 것이 순수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통신 장비를 착용하고 조종사와 교신했습니다. 최소령, 상황은 들었습니까? 네, 기술팀장님. 지금 시스템 최종 점검 중입니다. 최소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였지만 미르온을 실전에 투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후티의 전술을 연구했고 이 지역의 지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드론 연동 상태는 정상입니다. TB3 무인 정찰기 탑재 완료, MUMT 시스템 가동 대기 중입니다. 그의 부조종사이자 무장 통제관인 이 대위가 추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청검 미사일 사발 탑재, 20mm 터렛형 기관포 탄약 700발 장전 완료, TADS 표적 획득 장비 정상, 모든 시스템 그린. 제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청검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헬파이어급 대전차 미사일이었습니다. 광케이블 유도 방식으로 비가시선 공격이 가능했고 사거리는 8km 이상이었습니다. AI 알고리즘까지 탑재되어 딥러닝으로 표적을 자동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헬기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로터 소음이 기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륙까지 남은 시간 3분.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적 차량들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18km로 좁혀졌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명백히 공격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선으로 기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으니까요. 작전 참모가 긴급 보고를 추가했습니다. 차량 속도 증가, 시속 80으로 가속 중. 이 속도면 12분 안에 RPG 사거리 진입합니다. 후티의 주력 무기는 RPG-7과 중국제 HJ-8 대전차 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는 짧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최소령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미르온, 이륙 준비 완료. 출격 최종 승인 요청합니다.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승인한다.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는 자들을 경멸하라. 헬기가 지면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강력한 쌍발 엔진음과 함께 미르온은 예멘의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상승했습니다. 최대 속도 324km, 항속거리 950km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 헬기가 전투 속도로 가속했습니다. 기술을 북동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헬기의 시점을 공유받았습니다. 조종석의 통합 전자지도 시스템에는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육군 전술 데이터링크 KVMF와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링크 링크-K가 작동하며 지상군과 완벽하게 네트워크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위가 MUMT 시스템을 구동했습니다. TB3 사출 준비. 사출하라. 헬기 측면에서 소형 무인 정찰기가 발사되었습니다. 드론은 즉시 고도를 높여 1km 상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적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건 세 대의 토요타 픽업 트럭과 그 뒤를 따르는 15명가량의 보병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DSHK 중기관총과 RPG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산 대형을 유지하며 기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첫 번째 공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미르온이 이륙한 지 2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기지 북동쪽 방벽에서 섬광이 번쩍였고 곧이어 굉음이 터졌습니다. 상황실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피격, 탄약고 3번 구역 근처 모듈의 명중. 통신망에서 비명과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확인된 피격 지점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탄약고 본체는 무사했지만 인접한 병참 모듈이 파괴되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부상자 발생. 의무병 출동 중입니다. RPG-7으로 추정됩니다. 구소련제 대전차 로켓포. 후티가 가장 애용하는 무기였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치명적이었고 이 사막에서는 무한정 공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기지 내부는 순식간에 전시 상황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사우디군 병사들이 방벽으로 뛰어가고 예멘 정부군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피격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부상당한 병사 셋을 봤습니다. 한 명은 파편에 어깨를 다쳤고 다른 한 명은 폭풍에 날아간 잔해의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세 번째 병사는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예멘인 의무병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격된 모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금속 프레임이 뒤틀리고 내부의 물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피격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북동쪽 약 35도 각도에서 날아왔습니다. 사거리를 역산하면 대략 600m 이내에서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지 근처 와디, 즉 마른 계곡까지 침투한 것이었습니다. 현지 예멘 정부군 장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리브 출신 소령이었는데 이 지역 지형을 손바닥 보듯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후티가 이 시각에 정면으로 기지를 공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밤에 박격포로 공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반응은 이해가 갔습니다. 마리브의 후티 반군은 대부분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야간 매복, 급습, 그리고 재빠른 철수.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정면 공격은 그들의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대낮에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연합군 기지를 향해 돌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획된 그리고 목적이 명확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사나의 후티 지도부가 직접 명령을 내린 작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상황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적 차량들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15km로 좁혀졌습니다. 사우디 대령이 방어 병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공투 대공포와 박격포 준비. 사거리 진입 즉시 사격 개시한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상 화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후티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토요타 픽업은 기동성이 높았습니다. 박격포로는 명중률이 낮았고 대공포는 사거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밀한 그리고 압도적인 화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미로운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최소령, 상황 보고 바랍니다. 기지 피격 확인했습니다. 현재 목표 지점까지 6km 전방. 드론이 적 위치 추적 중입니다. 지형은 예상대로 험합니다. TB3 무인 정찰기가 전송한 영상이 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TADS 표적 획득 장비의 열상 카메라가 포착한 적의 모습은 생각보다 조직적이었습니다. 세 대의 토요타 픽업은 각각 200m 간격을 유지하며 전진하고 있었고 보병들은 차량 측 후방에서 어무 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두 차량의 짐칸에는 명백히 중화기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DSHK 12.7mm 중기관총으로 보였습니다. 후티의 상징과도 같은 무기였습니다. 저 화력이면 우리 기지의 경장갑 차량이나 헬기 경납고도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표적 분석 완료. 선두 차량의 DSHK 중기관총 확인. 2차, 3차 차량엔 RPG와 중국제 박격포 탑재 추정. AI 표적인식 시스템 작동 중. 고정 표적 자동 포착 완료. 미르온에 탑재된 AI 알고리즘이 딥러닝으로 표적을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습격이 아니라 공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소령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교전 준비 완료. 사격 통제 시스템 라곤 대기 중입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자이기 전에 이 기지를 지켜야 하는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 피격으로 부상당한 병사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특히 화상을 입은 예멘 병사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최소령, 청검 미사일 준비하십시오. 선두 차량부터 제거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청검 1번, 표적 지정 중. 미르온의 무장 통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헬기는 고도 400m, 적과의 거리 5km 지점에서 호버링했습니다. 아직 적의 시야권 밖이었습니다. 청검 미사일의 장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광 케이블 유도 방식이라 전파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발사 후에도 실시간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시성 공격 능력. 산 뒤에 숨어서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미르온의 진가였습니다. 마리브의 험한 지형에서 특히 유용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RPG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기지 남쪽 초소였습니다. 폭발음이 다시 한번 기지를 뒤흔들었고 방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통신망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남쪽 초소 피격. 반복합니다. 남쪽 초소 피격. 작전 참모가 즉각 보고했습니다. 남쪽 와디에서도 여론 포착. 최소 2개 소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후티의 전형적인 양동 작전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양동 작전이었습니다. 북동쪽에서 주공을 펼치는 동안 남쪽에서도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방어 병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사나의 후티 사령부가 마리브 기지를 제대로 연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대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쪽 방어선 강화. 예비대 투입하라. 기지 내부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병력이 분산 배치되고 의무팀은 또 다른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꽉 쥐었습니다. 최소령, 지금입니다. 사격하십시오. 미르온의 조종서관 최소령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의 다기능 디스플레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가 보고 있는 건 훨씬 더 넓은 전장이었습니다. MUMT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해 연결된 TB3 드론의 시야, 지상 레이더가 전송하는 적 위치 정보, 그리고 자신의 헬기가 감지하는 실시간 데이터. 통합 전자지도 시스템에는 링크-K를 통해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지상군의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헬기를 조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장 전체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위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선두 차량,
표적 지정 완료. 청검 1번 발사 준비. AI 시스템이 표적 추적 중입니다. 최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 한 음절의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헬기 측면에서 청검 미사일이 분리되었습니다. 가느다란 광 케이블이 미사일 뒤로 펼쳐지며 실시간 통신 라인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청검의 핵심이었습니다. 전파 교란에 영향받지 않는 광 케이블 유도 방식. 미사일은 초속 200m로 가속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고도 600m까지 상승한 후 포물선을 그리며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청검의 비가시선 공격 능력이었습니다. 산이나 건물 뒤에 숨은 표적도 광 케이블을 통해 실시간으로 탄도를 조정하며 명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헬기들이 라인 오브 사이트, 즉 가시선 내에서만 공격할 수 있어 맨패즈에 많이 당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미사일의 시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에 탑재된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에는 후티 반군의 선두 차량이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타 픽업의 짐칸에 탑재된 DSHK 중기관총과 그 옆에 서 있는 3명의 반군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미사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명중 3초 전 이 대위가 최종 조정을 했습니다. 표적 중심부로 수정, 명중 예정. 그리고 미사일은 정확히 토요타 픽업의 엔진룸에 명중했습니다. 폭발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청검의 텐덤 탄두가 작동했습니다. 먼저 선행 장약이 반응 장갑을 제거하고 본 탄두가 차량을 관통했습니다. 1000mm 이상의 관통력. 차량이 공중으로 솟구쳤고 중기관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탄약이 유폭되며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명중. 선두 차량 격파.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미르온의 첫 실전 공격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대의 차량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우리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통신망에서 후티 반군의 교신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랍어였지만 통역관이 즉시 번역했습니다. 하늘에서 공격받았다. 분산하라. 분산. 2차 차량과 3차 차량이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는 서쪽 와디로, 다른 한 대는 동쪽 암석지대로. 전형적인 후티의 생존 전술이었습니다. 분산해서 도망치면 적어도 하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르온의 MUMT 시스템을 몰랐습니다. TB3 드론은 여전히 1km 상공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사람이 탄 헬기와 무인 드론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동하는 이 시스템이 미르온의 진정한 강점이었습니다. 이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2차 차량 서쪽으로 도주 중. 속도 시속 90. 3차 차량 동쪽으로 도주 중. 와디 지형 이용 중. 드론이 양쪽 모두 추적 중입니다. 최소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2차 차량을 먼저 처리한다. 서쪽으로 선회. 헬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로터 소음이 사막의 공기를 가르며 미르온은 추격에 들어갔습니다. 도주하는 차량과의 거리가 4km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주하던 2차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짐칸에서 뭔가를 내렸습니다. 드론의 TADS 열상 카메라가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SA-7 그레일. 구소련제 휴대용 방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사거리는 짧지만 적어도 헬기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후티 반군 한 명이 어깨에 발사관을 걸쳤습니다. 상황실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대공 미사일 포착. 미르온, 즉시 회피 기동. 하지만 미르온에는 미사일 경보 수신기 MWR 레이저, 경보 수신기 LWR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이 모두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최소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플레어 사출. 헬기 측면에서 수십 개의 열 유도 기만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밝은 섬광들이 사막 하늘에 흩뿌려졌습니다. 동시에 자동 비행 조종 장치 AFCS가 작동하며 헬기는 급격한 상승과 롤리버설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측면으로 회전하며 방향을 바꾸는 이 기동은 대공 미사일 회피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중력이 조종석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후티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하얀 연기를 뿌리며 날아오는 미사일이 헬기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헬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플레어의 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고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폭음이 울렸지만 미루오는 무사했습니다. 최소령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위협 제거, 반격 준비. 이제 적의 위치는 완벽하게 노출되었습니다.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며 만들어낸 열원과 연기가 그들의 정확한 좌표를 알려준 것입니다. 이 대위가 청검 2번을 준비했습니다. 표적 낙온, AI 시스템 자동 추적 활성화, 발사 준비 완료, 발사하라. 두 번째 청검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포물선 궤도로 날아갔고 와디 지형을 우회해 목표에 접근했습니다. 후티 반군들은 미사일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하늘뿐이었고 미사일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폭발. 2차 차량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RPG 탄약이 유폭되며 더 큰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3차 차량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차량은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지 쪽으로 더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의 영상을 보던 작전 참모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3차 차량 기지로 돌진 중. 속도 시속 120. 자폭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차량 적재함이 비정상적으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폭약을 가득 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후티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기지의 돌진에 자폭하는 것. 거리가 10km, 9km로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5분 안에 기지에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최소령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기관포로 처리하겠습니다. 미루오는 급강하했습니다. 고도를 낮추며 3차 차량을 정면에서 맞섰습니다. 20mm 터렛형 기관포가 목표를 조준했습니다. 이것은 코브라와 FA-50에 장착된 M197 게틀링 기관포를 미루온에 맞게 개량한 모델이었습니다. 최대 분당 1500발의 발사 속도, 그리고 조종사의 통합형 헬멧 조준 장치와 연동되어 고개를 돌리면 포탑도 함께 돌아갔습니다. AFCS의 프리 커맨드 모드가 기관포의 진동을 자동으로 보정했습니다. 사격.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1초에 25발의 탄환이 쏟아졌습니다. 예광탄이 사막의 공기를 가르며 차량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명중. 토요타 픽업의 전면부가 벌집처럼 뚫렸고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며 굴렀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탑재된 폭약은 기폭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북동쪽의 위협이 제거되었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쪽에서 여전히 후티 반군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RPG가 계속해서 날아왔고 기지 방벽은 점점 더 많은 피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남쪽 와디에서 활동 중인 여론이 15개 이상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보병 중심의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와디의 바위와 모래 언덕을 이용해 은폐하며 기지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대령이 지상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쪽 방어선 집중 사격 개시. 박격포와 소화기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교묘하게 지형을 이용하고 있었고 명중률은 낮았습니다. 지상 화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최소령, 남쪽으로 이동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선회 중입니다. 미루오는 기술을 돌려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쌍발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올리며 전투 속도 320km로 기지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불과 2분 만에 남쪽 와디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TB3 드론이 이미 그곳을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의 영상은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단순히 공격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매복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와디의 양쪽 능선에 RPG 사수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중국제 박격포 진지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매복 대형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지상군이 반격을 위해 와디로 진입했다면 십자포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 대위가 분석을 보고했습니다. 능선 좌측에 RPG 사수 5명, 우측에 4명, 중앙 와디 바닥에 박격포 2문, 총 병력 약 20명 추정, TADS 열상 장비로 전원 확인 완료. 최소령이 전술을 결정했습니다. 능선부터 제거한다. 좌측 능선, 청검 3번 준비.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능선의 후티 반군들은 이미 우리 헬기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RPG를 헬기를 향해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짧았지만 만약 헬기가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위험했습니다. 최소령은 고도를 유지한 채 능선에서 4km 거리를 두었습니다. 안전거리였습니다.
이것이 청검의 비가시선 공격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능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날아간 후 유턴하듯 궤도를 바꿔 능선 뒤쪽에서 표적에 접근했습니다. 광 케이블로 실시간 조종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곡사 공격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후티 반군들은 정면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이 뒤에서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폭발. 좌측 능선의 RPG 진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생존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즉시 청검 4번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엔 우측 능선이 목표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능선을 우회해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AI 표적인식 시스템이 딥러닝으로 학습한 패턴을 바탕으로 최적의 타격점을 자동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폭발. 우측 능선의 매복 진지도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와디 바닥의 박격포 진지였습니다. 그곳엔 약 8명의 반군이 있었고 그들은 박격포를 버리고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와디는 좁았고 도주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최소령이 결정했습니다. 기관포로 마무리한다. 고도 강화. 헬기가 급강하하며 와디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양쪽 능선이 헬기 좌우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험한 기동이었지만 최소령은 정확했습니다. 20mm 터렛형 기관포가 와디 바닥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통합형 헬멧 조준 장치가 조종사의 시선을 따라 포탑을 자동으로 회전시켰습니다. 탄환이 모래를 파고들며 연기와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도주하던 반군들이 쓰러졌습니다. 일부는 손을 들고 항복했지만 전장에서 헬기의 기관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환호성이 더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남쪽 와디적 진지 섬멸. 반복합니다. 남쪽 와디 섬멸. 사우디 대령이 저에게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쳤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티의 대규모 공격은 저지되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병력과 장비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리브를 공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최소령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작전 완료. 복귀합니다. 미르온이 선회하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사막의 지평선을 물들이며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단순한 방어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세계 7번째로 무장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의 자존심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에어버스 H155를 기반으로 했지만 청검 미사일, TADS 표적 획득 장비, MUMT 시스템, AI 알고리즘, 이 모든 핵심 무장과 전투 체계는 순수 우리 기술이었습니다. 미르온이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로터 소음이 점점 가까워지며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았습니다. 엔진이 서서히 멈추고 로터가 천천히 정지했습니다. 조종석 문이 열리고 최소령과 이대위가 내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땀이 흥건했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소령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청검 미사일 4발 중 4발 사용. 20mm 기관포 탄약 약 300발 소모. 드론은 회수 완료. 헬기 본체는 무손상입니다. AFCS 자동 비행 조종 장치, MWR 미사일 경보 수신기 모두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적은 완전히 제압되었고 아군 피해는 최소였습니다. 기지 내부에서는 병사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부상자들도 안정을 찾았고 의무병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우디 대령이 정군에게 방송을 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후티의 공격을 격퇴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르온 헬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모습입니다. 그날 저녁 기지 식당에서 간단한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우디군, 예멘군, 그리고 한국 기술팀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멘 정부군 소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헬기 한 대가 이렇게 싸우는 걸. 후티는 언제나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이 도망치는 걸 봤습니다. 미르온은 산 뒤에 숨어서도 공격할 수 있고 드론과 함께 움직이며 미사일도 피합니다. 이건 마법 같습니다. 그의 말에는 안도감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미르온은 앞으로 더 많은 작전에 투입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승리가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 마리브에서의 이 전투는 곧 사나의 후티 지도부에 보고될 것이었고 그들은 결코 이대로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전투 영상이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연합군 본부는 이미 전투 기록을 분석 중이었고 일부 영상은 언론에도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지 이틀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본사였습니다. 새벽 3시였고 저는 막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우리 회사의 해외사업 본부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팀장,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브 작전에 대한 보고서를 즉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작전은 성공적이었는데요.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성공적이어서요. 전투 영상이 알자지라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헬기가 중동에서 실전 배치되어 후티를 격퇴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자 첫 화면부터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CNN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LAH 공격 헬기, 예멘 실전에서 치명적 전투력 입증, 첨단 한국 무기 체계가 후티 병력 섬멸이었습니다. 영상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전투 장면, 청검 미사일이 비가 시선으로 목표를 명중시키는 순간 미르온이 와디를 가로지르며 기관포를 발사하는 모습,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5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로이터는 사우스 코리어 조인즈 일리트 클러브 어브 어택, 헬리카프터 매니어팩처어즈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무장 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아랍어로 더 자세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유무인 복합 체계와 광케이블 유도 미사일이 전장을 지배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로온 개발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이 헬기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처음 우리나라가 소형 무장 헬기 개발을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에어버스 H155를 그대로 들여오는 건데 이게 독자 개발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팀은 알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기체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핵심은 무장 체계와 전투 시스템이라는 것을. 청검 미사일 개발에만 5년이 걸렸습니다. 광케이블 유도 방식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시험 발사가 실패했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지고 미사일이 표적을 벗어나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다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시선 공격이 가능한 청검을 완성했습니다. 헬파이어급 성능에 사거리 8km 이상, 관통력 1000mm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차 미사일이었습니다. MUMT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도 험난했습니다. 헬기와 드론을 실시간으로 연동시키는 기술은 고도의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데이터 링크가 끊어지면 전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링크-K 한국형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와의 통합은 수많은 호환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해냈습니다. 2023년 두바이 에어쇼에서 미르온이 시험 비행을 선보였을 때 영하 39도부터 영상 40도까지의 극한 환경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80도의 온도 차이. 기계공학자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날 두바이 에어쇼에서 미르온이 이륙하자마자 급기동, 급하강, 급상승, 360도 회전을 완벽하게 수행했을 때 현지 관계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 첫 공개인가? 하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AFCS 자동 비행 조종 장치의 롤 리버설 기능. 공격 헬기가 적의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이 기동을 미르온은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본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문제는 반응입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상당합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언론은 한국이 중동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티를 지원하는 이란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국방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이번 성공을 홍보 기회로 삼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일부는 외교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이란과도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석유 수입 등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를 격퇴한 무기를 한국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외교적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10년 이상 개발한 이 무기 체계를 정치적 이유로 숨겨야 한단 말인가? 다음 날 리야드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 연합군 사령관, 그리고 우리 회사 중동 지역 책임자가 참석했습니다. 저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회의는 아랍어와 영어로 진행되었고 통역이 실시간으로 번역했습니다. 사우디 차관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리브 작전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미르온의 성능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청검 미사일의 비가 시선 공격 능력과 MUMT 시스템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문제는 이 성공이 너무 공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무기 거래를 비밀리에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고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연합군 사령관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후티의 반응입니다. 사나의 정보에 따르면 후티 지도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을 새로운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그들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르온의 추가 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작전은 언론에 공개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란이나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가 더 커진다면 우리는 계약을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위협이었습니다.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켜고 말했습니다. 차관님, 전투 영상 공개는 우리 회사가 한 게 아닙니다. 연합군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전쟁터에서는 미르온이 승리했지만 이제 우리는 정치와 외교의 전쟁터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울 본사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본부장의 목소리는 더욱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팀장, 국방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당분간 미르온의 추가 작전 투입을 자제하라고 합니다. 외교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정부가 중동 분쟁의 무기를 수출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저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10년 이상의 개발 과정,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의 땀, 수없이 많은 실패와 재도전. 그 모든 것이 마리브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이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팀장은 그곳에서 계속 대기하십시오.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비상철수 계획도 준비해 두십시오. 비상철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지 밖을 거닐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미르온이 경납고 안에 조용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틀 전 그 헬기는 영웅이었습니다. 기지를 구했고 후티를 격퇴했습니다. 청검 미사일의 비가 시선 공격, MUMT 유무인 복합체계, AI 표적인식 시스템,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교적 골칫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소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팀장님 들었습니다. 작전 중단 이야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최소령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지를 지켰고 아군을 구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군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외교와 정치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 언제든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요. 작전 중단 명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국제사회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 대표는
한국이 중동 분쟁에 첨단 무기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동조하며 무기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이 예멘 국민에 대한 학살을 지원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테헤란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소규모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태극기를 불태우며 한국산 제품 불매를 외쳤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지를 방어했을 뿐인데 이제는 국제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고 일부 의원들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중동의 내전에 우리 무기를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분쟁 개입입니다. 만약 이란이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방부 장관은 방어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무기 체계는 정식 수출 절차를 거쳐 사우디에 판매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술 지원을 제공했을 뿐이며 작전 투입은 사우디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LAH 미르오는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무장 헬기로 국방과학기술의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론도 분열되었습니다. 일부는 한국 방산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다른 일부는 전쟁 장사를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란은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마리브의 기지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우디군과 예멘군은 여전히 우리를 환영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 계속되면 한국 기술팀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르온도 작전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것을. 사우디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팀장,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당신들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정치는 복잡하죠.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아는 건 하나입니다. 미르온이 없었다면 그날 우리 기지는 함락되었을 겁니다. 청검 미사일의 비가시선 공격, MUMT 유무인 복합체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틀 후 후티 반군이 새로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엔 마리브가 아니라 남쪽 아덴의 UAE 기지였습니다.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 6대가 기지를 공격했고 2대가 명중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UAE군 5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습니다. 알자지라는 후티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침략자들과 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자들을 응징할 것이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후티는 반격을 시작한 것이었고 그들의 표적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본사는 즉각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사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UAE 공격 이후 사우디에서 추가 계약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도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 그 단어가 가진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한다는 건 단순히 사람만 빼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르온 프로젝트를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중동 시장을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10년 넘게 개발한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어버스와의 협력, 청검 미사일 개발, MUMT 시스템 구축, AI 알고리즘 탑재, 극한 환경 테스트. 이 모든 과정에서 흘린 엔지니어들의 땀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만약 지금 철수하면 우리의 신뢰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우디는 우리를 믿고 계약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망친다면 앞으로 누가 우리 무기를 사겠습니까?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후티가 우리 기술팀을 직접 표적으로 삼는다면?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장님, 현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철수하는 순간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후티는 그걸 승리로 선전할 것입니다. 한국이 겁먹고 도망쳤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UAE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기 남아서 임무를 완수한다면 그게 진짜 신뢰를 만듭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방산 사업은 원래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 이 시장에서 한국의 자리는 없습니다. 미르오는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가 독자 개발한 무장헬기입니다. 그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이 저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팀장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최소령을 비롯한 파견 인력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싶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최소령, 이대위, 그리고 정비 인력 5명. 모두 8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상황을 솔직히 설명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을 건가요? 아니면 돌아갈 건가요? 최소령이 가장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미르오는 제가 조종하는 헬기입니다. 그리고 이 헬기는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청검의 비가시선 공격, MUMT 시스템, AI 표적 인식,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그 증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 대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남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은 여기 마리브의 사막에서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일주일 후 사우디 왕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리야드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아랍어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주권 국가로서 자국 방어를 위해 필요한 무기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는 우리의 선택이며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마리브에서 입증되었습니다. LAH 미르오는 세계 7번째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장헬기이며 청검 미사일과 MUM-T 시스템은 현대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지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가 국제적 압박에 맞서 한국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것이었습니다. UAE도 즉시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 논평을 발표한 것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이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마리브 작전은 테러 세력에 대한 정당한 방어였으며 한국의 LAH 무장헬기가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비가시선 공격 능력과 유무인 복합체계는 차세대 전투 개념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지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압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더 이상 강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외교부는 정당한 방위권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우디와의 협력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비판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여론도 돌아섰습니다. 한국 방산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는 긍정적 보도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이었습니다. 팀장,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철수는 취소합니다. 계속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미르온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티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나에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보부의 첩보에 따르면 후티는 마리브 기지를 다시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엔 소규모 침투가 아니라 대대 규모의 공세였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사우디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팀장,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후티가 사흘 내에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력은 약 300명, 샤헤드 드론 10여 대,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전 공격은 정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후티는 마리브 기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표는 미르온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국산 헬기를 파괴함으로써 심리적 승리를 거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소령을 불렀습니다. 소령님, 상황을 들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대 규모라면 지상 병력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기지의 방어 병력은 약 500명이었습니다. 후티가 300명으로 공격한다면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후티는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다면 피해는 불가피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칩니다. 선제 타격입니다. 최소령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제 타격이라면 후티의 집결지를 먼저 공격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병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미르온의 청검 미사일과 MUM-T 시스템이라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최소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승인이요. 사우디 대령을 설득하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정보부와 협력해 정확한 좌표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틀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보부는 후티의 집결지를 확인했습니다. 마리브 북서쪽 60km 지점, 산악지대의 한 계곡이었습니다. 드론과 위성 영상으로 확인된 병력은 약 250명, 그리고 차량 15대였습니다. 샤헤드 드론 발사대도 3기가 포착되었습니다. 연합군 사령부는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작전명은 사막의 번개였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후티의 집결지를 선제 타격해 그들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작전 당일 새벽 4시 미르온이 이륙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 2대가 호위로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MQ-9 리퍼 무인 공격기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헬기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연합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모든 통신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최소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막의 번개, 목표 지역까지 40km. TB-3 드론 전개 중입니다. 드론이 먼저 정찰에 들어갔습니다. 고도 2km 상공에서 TADS 열상 카메라가 계곡을 스캔했습니다. 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계곡 안에는 텐트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위장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샤헤드 드론 발사대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병력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4시 그들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최소령이 표적을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발사대 3기 우선 표적으로 지정. 차량 집결지 2차 표적. 텐트 구역 3차 표적. AI 시스템 자동 추적 활성화. 이 대위가 무장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청검 미사일 사발 장전 완료. F-15 유도폭탄 준비 확인. MQ-9 헬파이어 미사일 준비 확인. 모든 화력이 동시에 투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합군 사령관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모든 부대 사격 개시하라. 하늘이 불타올랐습니다. 미르온에서 청검 미사일 4발이 연속으로 발사되었습니다. F-15에서 유도폭탄 2발이 투하되었습니다. MQ-9에서 헬파이어 미사일 4발이 날아갔습니다. 총 10개의 정밀 유도 무기가 동시에 후티의 집결지를 향했습니다. 시간차는 단 10초였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드론 발사되었습니다. 청검 미사일이 비가 시선으로 산 너머에서 정확히 명중하며 발사대가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샤헤드 드론들이 연쇄 폭발하며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폭발은 차량 집결지였습니다. F-15의 유도폭탄이 차량들을 강타했고 15대의 차량 중 10대가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폭발은 텐트 구역과 병력 집결지였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과 남은 청검 미사일이 정밀하게 표적을 제거했습니다. 계곡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공격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분 안에 후티의 공격 능력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드론의 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계곡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생존자들은 혼란 속에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저항은 없었습니다.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 대령이 저에게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쳤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티의 대규모 공격은 저지되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병력과 장비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리브를 공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최소령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사막의 번개, 임무 완료. 복귀합니다. 미르온이 선회하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사막의 지평선을 물들이며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한국 방산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선제 타격으로 적을 제압했습니다. 이것이 미르온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막의 번개 작전 이후 중동 전역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알자지라는 작전 다음 날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출연해 이 작전을 분석했습니다. 한 전직 이집트군 장성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전의 교과서입니다. 유무인 복합체계, 비가시선 정밀 타격, 그리고 다국적 연합작전. 한국의 LAH 미르온이 이 모든 요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청검 미사일의 광케이블 유도 방식은 전파 교란이 불가능하며 산 너머의 표적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AI 표적인식 시스템까지 갖춘 이 헬기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마리브 작전은 중동 군사 전략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CNN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보도는 사우스 코리어 조인즈 일리트 클러브 7th 네이션 투 인디펜던틀리 디벨롭 어택 헬리카프터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무장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는 미르온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한국 방산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시장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중동뿐 아니라 폴란드, 아시아 국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고 대통령은 직접 마리브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회의 후 발표된 대통령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기술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LAH 미르온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개발한 무장헬기로 청검 미사일과 MUM-T 유무인 복합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입니다. 현장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리브 작전은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에어버스 H-155를 기반으로 했지만 청검 미사일, TADS 표적 획득 장비, MUM-T 시스템, AI 알고리즘, 모든 핵심 무장과 전투체계는 순수 우리 기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언론도 일제히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은 일면 톱으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국 무기, 중동 전장 석권 미르온, 세계 최강 무장헬기 반열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여론도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은 모두 미르온과 마리브 작전 관련 키워드로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성과였습니다. 작전 일주일 후 사우디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미르온 추가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12대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조 원이었습니다. UAE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10대의 미르온과 함께 TB-3 드론 50대 그리고 청검 미사일 200발을 주문했습니다. 요르단, 이집트, 심지어 파키스탄까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2023년 바르샤바 워크샵에서 관심을 보였던 터라 정식 도입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시장이 완전히 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본사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이었습니다. 팀장 해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의 역사를 다시 쓴 겁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무장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 그 자부심을 지켜낸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사장님,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최소령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
그리고 본사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개발에 참여한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겸손은 미덕이지만 오늘만큼은 자랑해도 됩니다.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마리브 기지에서는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는 최소령과 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감사패에는 아랍어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기와 헌신으로 마리브를 지킨 이들에게, 청검과 MUN-T로 전장을 지배한 이들에게. 차관은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남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LAH 미르오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장헬기입니다. 그 기술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진정한 협력입니다. 예멘 정부군 소령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리브 출신으로 후티와 오랜 시간 싸워온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10년간 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동료를 잃었습니다. 후티의 매복, 드론, RPG에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미르온이 온 후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가 시선에서 날아오는 청검 미사일, 드론과 함께 움직이는 MUN-T 시스템, 미사일을 피하는 회피 기동.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요. 한국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경납고로 걸어갔습니다. 미르온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정비팀이 막 점검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로터블레이드가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헬기에 손을 대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 기술자들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10년간 개발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에어버스와의 협력에서 시작해 청검 미사일 개발, MUN-T 시스템 구축, AI 알고리즘 탑재, 영하 39도부터 영상 40도까지의 극한 환경 테스트, 수없이 많은 실패와 재도전. 그 모든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미르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기는 여기 마리브의 사막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생명을 구했고 평화를 지켰고 한국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최소령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술팀장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이 모든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소령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세계에서 7번째로 무장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 그 자부심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팀장님은 아십니까? 이 작전이 알려진 후 공군 사관학교 지원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미르온을 보고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공우주공학과 입학 경쟁률도 올랐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한 일이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헬기를 팔거나 작전을 수행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청검의 비가시선 공격, MUN-T의 유무인 협동, AI의 자동 표적 인식. 이 모든 것이 순수 한국 기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 사막을 넘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당신이 그 일을 해낸 거죠? 세계에서 7번째래요. 7번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10년 넘게 개발에 참여한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있었어요. 12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빠가 중동에서 미르온 만드는 거요. 선생님도 칭찬하셨어요. 세계에서 7번째로 무장헬기 만든 나라래요. 자랑스러워요. 저는 아들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단순히 회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제 아이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더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술 강국, 방위산업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그 미래를 우리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크면 꼭 이런 일을 하렴.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지금도 마리브의 하늘에는 미르온이 날고 있습니다. 연합군 기지를 지키며 평화를 유지하며 한국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검 미사일은 오늘도 비가 시선 너머의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하고 MUM-T 시스템은 드론과 완벽하게 협동하며 AI 알고리즘은 계속 학습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미르온이 세계 곳곳으로 수출될 것입니다. 폴란드, 요르단, 이집트, 파키스탄. 더 많은 한국산 무기 체계가 실전에서 검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에서 7번째로 무장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로, 기술과 품질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저는 오늘도 사막의 일몰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